네, 시청자 여러분, 저 여기 포천인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은 여기 들어오자마자 뭐 정신없이 뷔페식으로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미고 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짧게 몇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포천콩 발효 수락관이요.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장 담그시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뭐 다 집에서 댁에서들 장 담고 먹지 못하잖아요. 여기 오셔서 한 3번만 오시면 매주 콩 삶아가지고 띄워서 간수 소금물에 담궈놨다가 된장, 고추장, 간장 여러분들이 1년 먹을 장류를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좋은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가족 단위로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이거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데 이거 입고 왔습니다. 우리 이철국 고문 있죠? 종로신사 이철국 고문이 고 박사가 자주 현장에 나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외투하라고 보내와서 오늘 좀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이거 걸치고 왔습니다.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종로신사 이철국 고문 늘 정말 형처럼 이렇게 돌봐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즐겁고 오랜만에 잠깐이지만 여유 있고 행복한 시간을 우리 아미고 동지들과 보내고 있는데 근데 우리 상황 자체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해서 제가 잠깐 그 말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건 다루는 드라마 같은 거 요즘 많으니까 보시면 뭐 살인자를 찾는다 뭐 그러면 늘 동기가 뭐냐 그리고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래가지고서 쫙 좁혀가잖아요. 대장동 일당들의 동기는 뭘까? 우선 김만배나 남욱이나 이런 것들이 성남시장 했던 그 이재명이하고 유착해서 대장동이라는 판을 벌려서 7,800억 가까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배임을 하고 횡령을 했는데 이자들의 동기는 전 돈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자들이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 짓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이 이런 자들의 동기는 돈이었다. 그런데 그 유동규가 법정에서 진술하고 한 걸 보면 이재명의 측근들, 유동규는 당시에는 이재명의 측근이었습니다. 정진상이나 뭐 김용이나 당시에는 김현지도 있었고 유동규도 자기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동기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드는 거, 대통령 만드는 게 그 당시부터의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선거를 치르려면 정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대장동 한 건 해가지고 김만배 남욱이는 지그들 돈 챙기라고 그러고 거기서 좀 땡겨가지고 대장동 저수지에다가 잘 보관했다가 경기도지사 때 쓰고 대통령 선거 때 쓰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유동규의 동기, 대장동 범죄의 동기는 저는 권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돈과 권력이 만나서 이 대장동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추적해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자기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박탈하는 게 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이한테는 징역 때리는 것보다는 범죄로 인해서 얻은 부당 수익을 환수하는 게 감옥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징벌일 거예요. 돈에 환장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한테는 돈을 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도 감옥, 징역도 징역 때리지만 동시에 추징했어야 돼요. 범죄 수익을 환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심 재판부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 항소 포기로 이걸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항소 포기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죄자들을 징벌, 징치하고 처단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인데 돈에 환장한 이자들에게 돈을 추징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포기한 거거든요 스스로. 이것도 또 다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장동 일당들은 그렇다 치고 김만배나 남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관심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이재명이 이자의 동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력이에요. 성남시장 한 번 더 하고 경기도지사 한 번 하고 대통령 한 번 해먹는 거 당대표 해가지고서 자기 똘마니들 쫙 공천 주는 거 뭐 이런 게 이재명의 동기였다고 하면 또 이재명 일당들의 동기였다고 하면 이자들에 대한 최고의 징벌은 권력을 박탈하는 거죠. 권력이 동기였다면 권력을 박탈하는 겁니다. 권력을 박탈하고 감옥에 보내야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돈에 환장한 김만배 일당들한테서 부당 수익 환수를 하는 징벌을 가하는 것. 뭐 사실상 검찰의 항소 포기로 길이 막혔다고는 하지만 우리 성남의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가 4천억 플러스 알파로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잃어버린 그 돈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해서 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감옥 살리는 것과는 별도로. 그다음에 이재명, 정진상, 김용희, 이 김현지, 이재명 측근들의 동기는 권력이었으니까 권력을 이자들로부터 회수해야 돼요. 환수해야 돼요. 우리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이재명으로부터 권력을 회수하려면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되고 이재명이를 끌어내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이재명의 기생해서 사는 자들이니까 동시에 같이 끌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현재 법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의석수가 107석밖에 안 되니까 검찰은 이미 완전히 날개가 꺾였고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뭘 하려고 그래도 제대로 된 징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남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을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운영해 나간다가 민주공화국의 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대리자들한테 이걸 맡겼어요. 대통령, 사법부, 검찰 이런 자들한테 알아서 맡겼는데 잘 해봐라 맡겼는데 대통령부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검찰 스스로가 자기 칼을 포기하고 내던지고 무릎 꿇고 백기항복을 해버렸으니까 사법부가 몰락한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누구도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징치 그리고 이재명 일당들에 대한 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이 직접 회초리를 들고 나서야 한다. 그게 국민의힘에서 터져나오는 이재명 탄핵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재명을 탄핵해서 끌어내려서 그 일당으로부터 권력을 회수하자. 그리고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자. 이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무너집니다. 검찰만 죽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무너진 사법정의가 다시 바로 서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신이 바로 서고 무너진 법치가 비로소 바로 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고성호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각오를 단단히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승리가 있고 또 3년 후에 총선의 승리가 있고 그리고 4년 반 후에 대선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선거에서 이길 수도 없고 이겨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이제 직접 나서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포천에서 우리 아미고 동지들과 함께 하는 좋은 자리에서 짧게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